지금 투자자들 머릿속에는 자산 가격이 빠질 수도 있다는 생각, 대출금리가 올라갈 수도 있다는 가정 자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이너프입니다. 최근 잠 못 드는 밤을 보내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주식, 부동산, 원자재, 암호화폐 등 모든 자산이 참 무섭게 올랐습니다. 누구는 거품이라고 하고 또 누구는 아니다, 더 간다 말들이 참 많죠. 미친 가격이다, 이게 말이 되냐? 경제는 어려운데 어떻게 자산 가격만 오를 수 있냐? 세상이 미쳐 돌아간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반대편에는 현금이 쓰레기가 됐다, 돈값이 내려갔으니 자산 가격이 오르는 건 당연한 거다,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2년 전 첫 영상으로 경기가 안 좋은데 왜 자산 가격이 오를까 하는 영상을 찍었었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위 영상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돈을 벌려는 이유가 뭔가요? 맘 편하게 또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아닌가요? 그런데 뉴스 하나에 심장이 두근거리고 전문가라는 사람들 말 한마디에 물개박수를 치기도 하고 또 욕을 퍼붓기도 하면서 기분이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한다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만큼 무리해서 어딘가에 투자를 했다거나 극단적인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제 주변에도 영끌해서 자산을 매입해서 가격이 올라 기분은 좋지만 늘 불안한 마음에 강박적으로 뉴스를 찾아본다는 분, 그냥 열심히 일만 했을 뿐인데 갑자기 벼락거지가 된 것 같고 상대적 박탈감에 화병이 생길 것 같다는 분, 불안, 초조, 우울로 하루하루 보낸다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참 고민스럽습니다. 무슨 말을 해줘야 좋을까 아무리 고민을 해도 뾰족한 답이 떠오르지 않아요. 솔직히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해답을 찾는다는 건 불가능할 겁니다. 그래도 혹시 누군가 제 이야기로 인해 마음이 조금이나마 편안해질 수 있다면 그 또한 가치 있는 일이기에 오늘은 자산시장의 버블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볼까 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연준이 제로금리를 유지하겠다고 했으니 자산시장의 상승은 계속될 거라 하고, 또 반대편에서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니까 장기 국채금리가 급등하는 거다, 그러니 조만간 거품이 터질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둘 다 가능한 시나리오지만 정해진 미래는 없으니까요. 만약 확실하게 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사기꾼이거나 바보거나 둘 중 하나일 거예요. 세상 일이란, 특히 자산시장의 미래는 예상치 못한 사건, 시장 참여자들의 탐욕과 공포 등 작은 심리 변화에 따라 극단적인 변화가 얼마든지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미래는 늘 열려 있습니다. 그나마 객관적인 데이터라고 할 수 있는 경제지표 예측도 매번 틀려서 경제 전문가들이 체면을 구기기 일쑤입니다. 아니 100번 양보해서 정확하게 경제지표를 예측할 수 있다면 자산시장의 움직임을 알 수 있을까요? 불가능할 겁니다. 경제지표와 자산시장의 움직임은 별개입니다. 경제지표가 좋다고 해서 자산 가격이 오르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경제지표가 나쁘다고 해서 자산 가격이 내리는 것도 아니니까요. 마찬가지로 버블도 정확하게 진단을 내릴 수 있는 수치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참 난감하죠. 내과 의사들은 CT나 MRI와 같은 영상 촬영을 하거나 피검사, 조직검사 등을 통해 병을 확인할 수 있지만 정신과 의사들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정신건강을 확인할 때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거기에 얼마나 부합하느냐에 따라 진단을 내립니다. 거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수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벨 경제학 수상자인 로버트 실러 예일대 교수는 거품 진단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버블을 오랜 시간 연구해온 세계적인 석학이 만든 리스트인 만큼 고민해볼 가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 리스트는 자산 가격이 급격히 올랐는가입니다. 최근 안 오른 자산이 있던가요? 상승의 폭도 폭이지만 속도도 엄청납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이 정도 폭과 속도로 상승한 시장은 딱 2번 봤습니다. 1990년대 말 닷컴 버블 때 코스닥 시장이 그랬고 2000년대 중반부터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전까지 이어진 코스피와 주택시장의 붐이 그랬습니다. 닷컴 버블 때는 지금처럼 모든 자산이 무차별적으로 오른 게 아니라 정보통신 주식에 국한된 짧고 굵은 상승이었고, 2000년대 중반 버블은 부동산, 주식 전반에 걸쳐 폭넓은 상승이었지만 지금처럼 가파른 상승은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는
자산 가격 상승에 대중들이 흥분하고 있는가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어떤가요? 중장년은 물론이고 투자 시장의 변두리에 머물러 있던 20, 30대까지 부동산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또 일부는 주식 시장에, 일부는 코인 시장에 순식간에 전 국민이 투자자가 됐습니다. 이제 땀 흘려 일해서 버는 돈은 돈처럼 안 보이죠. 그도 그럴 것이 뉴스 하나의 집값이 수억 원씩 왔다 갔다 하고 코인은 하룻밤 사이에 수천만 원씩 오르내리기도 하는데 한 달 내내 일해서 받는 고작 몇백만 원이 성에 찰 리 없죠. 셋째는 언론도 대중의 흥분에 동조하고 있는가입니다. 이건 상대적으로 확인하기 쉽습니다. 당장 포털 사이트 뉴스만 클릭해도 부동산, 증권, 원자재 등 자산시장 관련 뉴스가 얼마나 넘쳐나는지 알 수 있죠. 뉴스 매체들이 앞다퉈 자산시장에 대해 매일같이 이야기를 쏟아내줍니다. 그래서 별로 알고 싶지도 않은 강남 아파트 가격이 얼마인지, 테슬라 주식은 얼마나 올랐는지, 비트코인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는지에 대해 온 국민이 다 알게 됐습니다. 넷째는 떼돈을 벌었다는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대중들의 부러움을 자극하는가입니다. 누군가 로또로 대박을 맞았다는 얘기나 이재용 부회장이 수조 원의 주식 평가 차익을 얻었다는 얘기에 대중들은 별 감흥이 없습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죠. 나와 관계없는 혹은 딴 세상 사람들 얘기라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김대리의 코인 대박, 영희 엄마의 아파트 투자 대박, 철수 아빠의 카카오 주식 대박 소식에는 느낌이 완전 다릅니다. 나랑 다를 것 없는 내 주위 사람들이 쉽게 돈을 버니 심정이 참 묘하죠. 나만 바보 된 것 같고 그렇죠. 다섯 번째 리스트는 자산군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이 올라가고 있는가입니다.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무언가에 투자하지 않는 사람이 거의 남아있지 않죠. 만약 아직까지 아무런 투자를 안 했다면 바보된 기분에 참 괴로울 겁니다. 서점에는 재테크 관련 서적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스트셀러 목록에 돈과 재테크에 관련된 도서가 대거 포진해 있죠. 유튜브는 어떤가요? 경제와 재테크를 주제로 영상을 만드는 분들 중 구독자 100만 명을 넘긴 분들도 있을 정도니 열기가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기세라면 먹방이나 예능 유튜브들도 곧 따라잡을 것 같아요. 여섯 번째는 새로운 시대에 관한 이론이 등장하면서 급격한 평가가치 상승을 정당화하지는 않는가입니다. 데이터가 거품을 만드는 경우는 없습니다. 수치는 비교적 객관적이니까요. 거품은 대부분 쉽고 강력한 아주 그럴듯한 이야기로 시작되고 또 커집니다. 18세기 프랑스의 미시시피 버블은 식민지에 새로운 미래가 있다는 이야기로 만들어졌고 1980년대 말 일본의 자산시장 버블은 일본이 곧 미국을 추월해서 세계 최강국이 될 거라는 믿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세기 말 닷컴 기업들은 당장이라도 인터넷을 통해 세상을 바꿀 것처럼 타올랐고 서브프라임 모기지 버블은 부동산 불패 신화는 계속될 것이라는 믿음에 기반했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떤가요? 암호화폐가 곧 미래의 기축통화가 될 것이라는 둥, 코로나로 촉발된 언택트 세상과 맞물려 4차 산업혁명이 세상을 바꿀 것이라는 이야기가 넘쳐나죠. 부동산 불패 신화는 더욱 공고해져서 지금 아니면 영영 내 집 마련이 어려울 것 같은 공포감마저 조성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체크리스트는 대출 기준이 낮아졌느냐입니다. 80년대 말 일본의 자산 버블과 2000년대 중반 서브프라임 모기지 버블에 대출이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죠. 그런데 이번에는 부동산 담보대출을 열심히 틀어막고 있으니 그때와는 다르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과연 그럴까요? 역대 최저금리 수준에서 이미 엄청난 대출이 이루어졌습니다. 몇 년간 이어진 경기 침체로 정부는 한계 기업들과 어려운 개인들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대출 장려 정책을 펼쳤습니다. 대출 기준이 까다로운지 아닌지 신용을 이용하기가 얼마나 수월한지 알아보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실제로 은행에 가보면 금방 알 수 있죠. 주택 관련 대출만 아니라면 누구나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중 상당수는 코로나로 어려움에 처한 기업이나 개인들에게 흘러갔지만 그에 못지않게 많은 대출이 자산시장으로 흘러갔음을 부인할 순 없습니다. 이상이 닷컴 버블과 2000년대 주택 버블을 정확하게 맞춰 명성을 얻은
로버트 실러 교수의 체크리스트입니다. 각각의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대답은 어떤가요? 지금은 과연 버블일까요? 대답하기 참 쉽지 않죠. 그럼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3년 후, 아니 5년 후 지금보다 주식,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이 더 올라 있을까요? 대출금리는 한없이 내려만 갈까요? 지금 투자자들 머릿속에는 자산 가격이 빠질 수도 있다는 생각, 대출금리가 올라갈 수도 있다는 가정 자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스스로 똑똑하다고 혹은 기민하다고 생각하는 투자자들은 만에 하나 거품이 붕괴되더라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신만은 제때 시장을 탈출할 수 있을 거라는 과다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투자에 나서고 있습니다. 시장의 가치 투자자, 장기 투자자의 숫자는 눈에 띄게 줄고 있고 모멘텀 투자자, 단기 투자자들만 넘쳐나고 있습니다. 가치보다는 가격을 보고 투자하는 사람들이죠. 이들은 가격을 끝없이 밀어 올리기도 하지만 반대로 폭락의 방아쇠를 당기기도 합니다. 양극단 모두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사실 거품이냐 아니냐 하는 논쟁보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데? 라는 질문에 대답하는 게 더 중요할 겁니다. 여러분이 궁금한 것도 바로 그거겠죠.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으니 다음 영상에서 이야기를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부자 되세요. 감사합니다.